자, 관용적 표현의 개념과 25번까지 마친 상태에서 다시 이제 26번부터 가볼게. 26번에서는 관용적 표현에서 배웠던 cannot help ing라는 구문이 등장합니다. 얘는 너네가 진짜 부정으로 해석하게 되는 경우 문장의 해석이 완전 반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야 돼. 정말 3학년 때는 특히나 EBS에서 많이 등장하고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기도 하지. help는요, 여기서 우리 피하다라는 뜻으로 쓰였다라고 얘기했죠. 돕다라는 뜻이 아니라 avoid라는 동사의 뜻이기 때문에 실제 cannot help ing를 cannot avoid ing로 바꿔 쓸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사실 여기에 바꿔 쓸 수 있는 동사가 하나 더 있긴 하거든. 추가로 알려드릴게요. resist라는 동사까지도 쓸 수가 있어요. 결국에 피할 수 없다, 할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이 되겠지. 얘 말고 쌤이 정리해줬던 동일한 표현들이 뭐가 있었지? cannot, but, 동사 원형 있었죠. 이때 쌤이 말했던 but은 except의 의미였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 그러면서 but의 세 가지 기능까지 알려드렸어. 이거 다시 한 번 더 외우셔야 돼. 그 다음에 have no choice but 투부정사라는 개념도 올 수가 있다 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choice 대신에 바꿔 쓸 수 있는 명사로는 뭐 option이나 alternative라는 명사들도 있었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돼. 자, 문장 짧으니까 바로 해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녀는 turn back 하는 걸 피할 수 없었으니까 turn back 할 수밖에 없었다겠지? 그럼 당연히 turn back이라는 애는 무슨 뜻이겠어? 이런 거는 이제 기본적인 이어동사, 구동사로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돼. 뒤로 돌다라는 뜻이야. 뒤로 돌아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 지금 문장이 끝난 거거든? 이런 식이란 말이야, 지금. 그럼 뒤에 있는 투부정사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부사이면서 가장 대표적인 뭐뭐 하기 위해서가 되겠지. 자, 보기 위해서 그녀의 친구가 무엇을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돌아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문장이 되겠지. 그리고 what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뒷문장이 불완전한 문장이어야 하니 doing이라는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빠져 있습니다, 지금. 오케이? 자, 정말 쉬운 문장이어서 이건 뭐 그냥 관용적 표현만 알고 있으면 가볍게 해석할 수 있었던 애지. 근데 이제 turn이라는 애들로 시작하는, turn이라는 동사로 시작하는 이어동사, 구동사 몇 개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 기본적으로 turn on 혹은 turn off는 너네 알고 있잖아. 물론 정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나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뜻들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여기서 turn on, turn off는 뭐 켜다, 끄다 정도로 볼 수가 있겠지. 그 다음 turn to, 이거 구문 강의 많이 들었던 친구들은 아마 알 거야. 얘는 의존하다 라는 뜻이지. 동일하게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하나만 정리하면 result to가 됩니다. 어차피 이거 뒤에 가서 시리즈 다 정리할 거야. 자, turn around라는 애도 있죠. 얘는 주위를 둘러보다, 뭐 주위를 돌다 이런 뜻이 되겠지. 주위를 돌다. 그리고 turn away. away라는 애 자체가 약간 거리상에 멀어지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얘는 돌려보내다예요. 돌려보내다. 그리고 turn out. 이거는 우리 이형식 동사에서 굉장히 많이 배웠던 건데 뭐뭐임이 입증되다, 판명되다. 동일한 표현 하나만 정리할게요. prove도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turn으로 시작하는 이제 이어동사, 구동사들까지 정리를 해드렸어.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가볍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다음 2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7번 문장 바로 해석 들어가 볼게. 자, 우리가 배울 때 뭘 배우는 거냐면 말하는 걸 배우는 거래. 여기서 no는 명사로 사용이 된 거겠지, 딱 봐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배울 때. 자, 어디에 아니라고 말하는지를 배우는 거냐면 전치사 to 뒤에 그 내용이 등장하고 있죠. 자, 전치사 to 뒤에 있는 what은 당연히 그래서 명사절인데 이때 우리 얘를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을까? that절도 명사절이 되잖아. 하지만 that은 전치사 뒤엔 절대 못 온다는 특징이 있다라는 걸 기억한다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지. 자, 어디에 아니라고 말하는 걸 배우는 거냐면 우리가
feel like ing는 이제 하고 싶다라는 표현인데 not이 붙었으니까 하고 싶지 않은 것에 아니라고 말하는 걸 배울 때 요게 되겠지. 사실은 여기까지 이제 한 덩어리로 묶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자, in order to 같은 경우에는 우리 so as to 부정사랑 똑같습니다. so as to 부정사. 뭐야 왜 이래 글씨. 자, 말하기 위해서요. yes라고 말하기 위해서. 근데 그 yes는 우리의 진정한 자아의 yes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의 진정한 자아의 네라고 말하기 위해서 노라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는 걸 배울 때 그리고 여기 지금 when절 자체는 주절 앞에 등장했으니까 부사절인데 이거는 좀 중요한 개념이야. when절이나 혹은 if절이 부사절로 등장해서 주절을 끼고 올 때요. 뭐뭐 한다면 뭐뭐 할 때라는 해석은 각각 다르지만 의미적으로는 얘네 다 원인을 나타내는 표현이야. 따라서 그 원인에 따른 결과가 주절에 나오기 때문에 이 둘은 서로 같아야 된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줄 아는 것 자체는 이 글 안에서 필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주절이라는 결과를 확인해 알 수가 있는 거고 따라서 만약에 여기서 노라고 말하는 게 마이너스다라고 얘기한다면 마이너스의 방향이 주제가 되는 거고 플러스야 라고 얘기하는 거라면 플러스가 주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 부분은 문제 풀 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주절을 봤더니 we feel empowered. empowered 하면은 자격을 얻은 느낌이라는 거야. 지금 형용사니까 자격을 얻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지. 우리는 자격을 얻은 것처럼 느껴 라고 해석이 되겠지. 그리고 우리의 관계는 근데 누구와의 관계냐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improve, 향상합니다. 그럼 지금 주절의 방향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니? 전체적으로 우리는 플러스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치? 따라서 노라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것은 플러스구나 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이해가셨어?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이것 좀 정리를 해보자. feel이라는 동사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feel 뒤에 타동사일 때는 명사나 혹은 대절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 요렇게 당연히 그때는 그냥 뭐뭐를 느끼다, 주어가 동사 하다는 것을 느끼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지. 뭐 해석은 어렵지 않습니다. 느끼다 알고 있잖아, 그치? 자, 형태를 보자는 거야 우리는. 근데 이제 이렇게 등장할 때가 있어. feel이라는 애가 요렇게 등장합니다. 주어를 쓸게. 큰 틀을 좀 쓰면 요렇게 이제 등장하면서 feel 뒤에 형태가 세 가지로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pp, ing, 형용사로 등장할 때가 있어. 자, 그러면 이때는 이 feel이 당연히 자동사겠니 타동사겠니? 자동사겠지? 뒤에 구조를 봐봐. 목적어가 아니잖아. 딱 봐도 여기 자리는 보어 자리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아. 즉 이 형식 구조 자동사로도 사용되고요. 타동사로도 사용될 수 있는 동사가 feel이야. 그래서 우리 feel 같은 경우에는 감각동사와 지각동사 둘 다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감각동사는 실제 2형식 동사고 지각동사는 5형식 동사인데 그때 둘 다 사용될 수 있는 게 바로 feel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해 가셨지? 자, 그래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주어는 이렇게 주격보호 하다고 느끼다라고 해서 이 주어에 대한 상태 설명을 하는 그런 느낌이 되겠지? 이거는 전혀 뭐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혹시나 이거 세부적인 거 좀 정리를 할게. 만약에 주어가 사람인 경우에는 사람이 이러하다고 느끼다라고 하면 되겠지. 근데 사람이 아닌 경우가 있어. 사람이 아닌 경우일 때는 이 주어가 이러하게 느껴지다라고 해석하셔야 돼. 뭐뭐하게 느껴지다. 그리고 사람일 때는 무엇무엇하다고 느끼다. 요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어력 없는 친구들을 위해서 좀 써드렸어. 오케이? 자, 27번도 굉장히 짧죠? 이제 28번으로 가볼게요. 28번이 사실 이번 강의에서는 좀 중요한 문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실제로 얘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가보겠습니다. 자, 엄격한 규제는요. must be enforced. 시행되어져야만 합니다. immediately. 즉각적으로요.
그럼 지금 BPP라는 수동태로 완전한 문장, 즉 일형식이라고 치부할게요. 뭐 이 형식으로 봐도 되고 여기까지 문장이 끝났으니까 투부정사는 부사가 되겠지. 자, 금지하기 위해서인데 정크푸드를 학교로부터 금지하기 위해서요. 즉 학교에서 정크푸드를 먹지 않도록 하려면 이 규칙이 되게 엄격하게 시행되어져야만 한대. 그러면 생각을 해봐. 내용적으로 이런 must 같은 당위성의 조동사가 쓰였으니 여기에 나와 있는 strict regulation이라는 소재는 주제에 굉장히 중요한 소재가 될 수 있겠지. 이거 네모 박스가 S를 가려가지고 그 주제와 굉장히 밀접한 소재며 꼭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는 소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엄격한 규제요. 오케이? 자, 그때 이제 enforce가 첫 번째 문장에 등장을 했는데 enforce랑 너네가 굉장히 헷갈려하는 혼동어휘들이 있더라고. 봤을 겁니다. reinforce라는 동사와 그리고 뭐 이거는 헷갈려 할 게 없겠지. force라는 동사입니다. 이 세 가지 각각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enforce는 실행하다, 집행하다야. enforce는 실행하다, 집행하다 라는 뜻이고 reinforce는 강요하다 혹은 조금 더 플러스적인 뜻으로 쓰일 땐 강화하다 라는 뜻으로 쓰여요. force는 그냥 강요하다 라는 느낌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 force 하면 딱 생각나야 되는 구조가 있어. force는 거의 이런 구조로 많이 등장하죠. force A 투부정사인 오형식 구조로 등장해서 앞에서도 내가 정리했던 거야. A가 투부정사 하도록 강요하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죠. 그때 force 대신에 compel, impel, bind 있었다라는 거 기억나길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가볼게요. 두 번째 문장으로. 자, 우리는요 cannot depend on, 의존할 수 없대요. 어디에 의존할 수 없냐면 학교에 의존하거나 혹은 음식 회사, 식품 회사에 더 이상 의존할 수 없어요. 그럼 여기서 식품 회사나 그리고 학교는 마이너스 소재야, 플러스 소재야? 마이너스 소재겠지, 당연히. 여기에 의존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 의존할 수 없어,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어지는 문장도 똑같은 느낌이어야 돼. 똑같은 말이어야 돼. 가볼게. 자, it is no good relying on. rely on이 앞에 있는 depend on과 지금 동일한 뜻입니다. 여기서 의존하다 아까 term to 정리했는데 그 시리즈 내가 정리해드릴 거라고 얘기 드렸죠. 지금 여기서 정리를 그 시리즈 다 끝낼 겁니다. 다 외워오셔야 돼. 자, 이것도 이제 관용적 표현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잖아. 그치? no good ing. 뭐뭐 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였죠. 이때 good 대신에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use 있다고, use. no use ing. 이렇게 쓰일 수가 있고 그리고 선생님이 앞에 개념에서도 정리를 했는데 이거 다른 표현으로도 바꿔 쓸 수 있어.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죠. of no use 라는 표현으로 바꿔 쓸 수 있고 결국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다? not useful 이란 뜻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지? 왜 그런 거야? of 뒤에 추상명사는 형용사를 만들 수 있으니까지. 형용사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리고 형용사는 부사의 수식을 받기 때문에 no라는 형용사가 not으로 바뀌는 거다라는 것까지 정확하게 원리 설명드렸으니 이건 뭐 까먹을 게 아니야. 따라서 의존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어디에 의존하는 거야? self-regulation. 자기 규제에 의존하는 건 소용이 없대. 그럼 봐봐. 여기서 자기 규제는 마이너스에 플러스야. 자기 규제에 의존하는 건 소용이 없다는데. 마이너스죠. 그치? 그러면 딱 생각이 들어야 돼. 아, 지금 여기서 이 self-regulation이라는 것은 self-regulation이라는 건 네모 박스가 계속 왜 이렇게 찾으냐? 이건 앞에 있는 strict regulation과 반대로 사용된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필기는 앞에 다 해놓은 상태니까 글씨 조금 가려도 괜찮죠?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좀 쓴 거니까 너네 알아서 잘 써. 즉 엄격한 규제와 자기 규제는 완전 상반된 소재고요. 따라서 self-regulation은 필요가 없는 거고 strict regulation이 필요한 거지. 강력하게 규제를 하는 게 지금 필요한 거야. 자, it didn't work. 그것은 didn't work. 효과가 없어요. 여기서 work 자동사로 효과가 있다라고 사용이 되는데 여기선 부정으로 쓰였으니까 효과가 없었어 라고 해석하시면 돼. 그럼 여기서 그것은 뭐겠니? 당연히 앞에 있는 self-regulation을 얘기하고 있는 거겠지. 그쵸? 과거에
소용이 없었고 and there is no reason. 이유도 없어. 어떤 이유냐면 believe it will work. It will work. 그것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이유도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여기 believe 뒤에는 접속사 that이 생략된 거고 여기도 또한 구조를 절을 띄고 온 거죠. 이렇게. 그것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믿을 이유도 없어. 그럼 얘들아 봐봐. 결국에는 과거에도 소용이 없었지만 지금 시제 보세요. 미래에도 사실 효과가 없을 거야. 과거와 미래에 어떤 의미적으로 다 의미가 없는 것이 바로 self-regulation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strict regulation, 즉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반대 소재와 내용들 다 정리를 해드렸고 이제 동의어 표현들 좀 정리할게요. depend on에서 우리 on 대신에 항상 upon이란 전치사로 호환 가능하니까 이건 따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해당 문장에도 등장했던 rely on이 있고요. 전치사 on으로 바꿔 쓸 수 있는 시리즈들이 있어. 이 rely나 depend를 형용사형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 근데 이제 어쨌든 의존하다는 동사니까 형용사만 쓰면 안 되니 비동사를 데리고 와서 형용사 reliant on과 그리고 똑같이 dependent on을 사용해서 올 수가 있습니다. be dependent on, be reliant on 이렇게 동의어로 사용이 될 수가 있어. 자, 그 다음 fall back on 이라는 표현도 우리가 어디에 의존하다 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고요. count on도 마찬가지야. 이런 거 모르면 너네 해석 절대 못한다. 그리고 기출에서 한 번이라도 등장한 적 있는 애들은 내가 지금 다 싹 다 정리하는 거야. 자, 전치사 to로 끝나는 애들은 아까도 배웠던 turn to 그리고 resort to 애들이 있습니다. 하나 더 정리할게요. take to도 있어요. 자, 얘네 전부 다 외우셔야 됩니다. 어디에 의존하다. 니네가 여태까지 이런 것들을 못 봐온 건 뭐 때문이냐면 모르니까 안 보이는 거야. 알면 보이면서 해석이 되기 시작하거든. 아시겠지?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work 자동사였을 때 우리 방금 효과가 있다라고 해석을 했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동사로 쓰였을 때는 의미가 완전 바뀌어서 절대 외우지 않으면 모를 애들이 있어. 걔네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pay라는 애도 그려합니다. 자동사였을 때 얘도 이익이 되다, 효과가 있다 이런 뜻이야. 원래는 타동사일 때 무슨 뜻이니? 지불하다라는 뜻이죠. 타동사는 기본적으로 내가 물어볼 거야, 테스트할 때. 자, count도 마찬가지야. count 타동사일 때는 원래 세다라는 뜻이죠. 근데 자동사일 때는 중요하다라고 해서 우리 바꿔 쓸 수 있는 동사로 자동사 matter이 있죠. matter은 명사일 때 문제나 일 이런 것이 되지만 동사일 땐 똑같이 중요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do. 얘도 안 해오면 안 돼. 얘 같은 경우에 우리 타동사일 때 하다라는 뜻이잖아. 그치? 근데 자동사일 땐 충분하다야. 요거 기억하시고 또 do를 하니까 요거 정리를 안 할 수가 없네. do가 실제로 이렇게 1형식 동사로 쓰일 때가 있지만 4형식 동사로도 쓰일 때가 있단 말이야. 4형식, 이건 지금 1형식 동사야.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쓸게. 4형식 동사로 쓰일 때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 필기를 요렇게 해야겠다. 자, 4형식 동사로 쓰였을 때는 이렇게 등장합니다. do, 간접 목적어, 즉 당연히 간접 목적어에는 사람이 들어가겠지. 그리고 직접 목적어가 들어가는데 이 직접 목적어 자리에 자주 등장하는 애들이 뭐냐면 good, 뭐 harm, 뭐 이런 호의라든가 어떤 손상을 입히는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누구누구에게 호의를 베풀다 혹은 해를 끼치다라는 약간 해석이 이제 그렇게 상대방에게 간접적인 목적어에게 이러한 것들을 추상적인 것들을 가하거나 끼치는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do가 여기서는 하다라기보다는 호의를 베풀다나 혹은 끼치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 베풀다, 끼치다 각각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9번 바로 들어갈게요. 사실 지금 29번이 두 번째 찍고 있는 강의야. 선생님이 찍었는데 마이크가 안 켜져 있어서 또 소리가 안 들어갔더라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찍고 있는 거고요. 잠깐 앞부분에서 그리고 잡음이 좀 들어갔을 거야. 갑자기 도어락 열리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도어락 비번치는 소리가 아마 들렸을 겁니다. 그걸 자르진 못하고 편집적으로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 자, 29번 들어가기 전에는 문장 해석 전에 나랑 단어부터 그리고
이제 구문 하나만 먼저 정리를 하고 그리고 갈게요. 일단은 여기 스케일과 그리고 뒤에 여기 How much of world force 요거 있지? 요거 두 개에 대해서 정리를 먼저 하고 갈게. 얘네를 모르고 가면 해석을 완전히 잘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바로 개념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스케일은 명사였을 때는 기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뜻은 사실 요거야. 규모, 등급. 왜 스케일이 크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 근데 저울이라는 기본적인 뜻도 있으니까 이거 많이 알아두시고, 동사로 쓰일 때도 있어. 동사로 쓰일 때는 기어오르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돼요. 따라서 동사 자리에 있을 때는 이 뜻을 기억하고 반드시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how 형용사 주어 동사 요거 먼저 가보겠습니다. 당연히 how 주동은 너네가 해석하는 방법을 알지. 근데 이게 있잖아. how라는 접속사가 딱 등장했을 때 뒤에 나오는 패턴을 잘 보셔야 돼. 자, 그 패턴이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 패턴 첫 번째가 마음에 안 들어. 자, 다시 패턴 첫 번째가 그냥 말 그대로 지금 보고 있듯이 how 뒤에 주어 동사가 멀쩡하게 나오는 경우고, 두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how라는 애가 접속사 플러스 부사의 기능을 해서 뒤에 명사는 바로 못 오고요. 형용사 부사가 먼저 등장한 다음에 주어 동사가 오는 경우가 있어. 두 번째 케이스에서 how는 부사의 기능이 같이 결합돼 있다 보니까 명사가 들어가는 자리인 주어가 바로 how라는 접속사 뒤에 붙지 못해요. 따라서 형용사 부사가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 이 형용사 부사 있잖아. 얘도 어디서 등장한 거냐면 이 문장의 뒤에서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만약에 이 자리에 어법 문제가 나와 형용사 부사 중에 뭘 쓸래? 어법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면 뒤에서 꺼내져 온 거기 때문에 뒷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확인해서 푸는 그런 문제가 되겠지. 만약 그런 문제가 나온다면. 그래서 이 동사 뒤에 문장이 완전하냐 혹은 불완전하냐에 따라 앞에 나간 품사의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완전했을 땐 뭐겠어? 부사가 앞으로 나간 경우는 문장 성분에 영향을 안 주니까 완전하겠죠. 그리고 불완전한 경우에는 보어 같은 것들이 앞으로 나간 불완전한 문장이 됩니다. 이해 가셨어? 자, 가장 중요한 해석도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각각 1번 how 주어 동사와 2번 how 형부 주어 동사의 해석 다 적어 드릴 거야. 1번은 그냥 우리 평소에 하던 대로 주어가 동사 하는 방법. 의문사절 있잖아. 이거는 뭐 where 투부정사, when 투부정사, where 주어 동사, when 주어 동사랑 다 똑같죠. 혹은 어떻게 주어가 동사 하는지. 이건 문맥에 따라서 두 가지 해석을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how 형부 주어 동사는 얼마나 라고 해석하셔야 돼. 즉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 그래서 얼마나 주어가 동사 하는지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 그리고 특히 형용사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니네 머릿속에는 그 형용사가 원래 주격보, 즉 동사의 뒤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해석을 해야 돼. 예를 들면 얼마나 그 소녀가 아름다운지, How beautiful she is, 이런 문장은 그렇게 해석하셔야 돼. beautiful이 비동사 뒤에 있다고 생각하고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얘네는 각각 어떤 품사로 문장 안에서 쓰이냐. 얘네는요, 전부 다 해석은 다르고 모양도 다르지만 명사절로 사용이 되고요. 명사절 사용이니까 뭐 주어, 목적어, 보어, 그리고 전치사의 목적어로 사용이 되는 거겠지. 이건 너무 당연한 거야. 앞으로 이제 얘네를 보면 명사절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 더 주의해서 봐야 할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how가 명사를 데리고 오는 경우인데, 방금 선생님이 정도를 나타내는 how, 얼마나라고 해석되는 경우에 how는 접속사 플러스 부사기 때문에 바로 명사는 못 온다고 했잖아. 그치? 그렇다면
뭐가 먼저 등장해야 명사가 올 수 있을까? 당연히 형용사가 먼저 등장해야 올 수가 있겠지. 이거에 대해서 내가 비슷한 설명을 사실 쏘나 서치 그 쏘댓 구문 그거 설명할 때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할게. 자, 여기 오른쪽에다가 내가 아주 가볍게 기본적인 개념 하나만 좀 먼저 정리를 할게요. 야, 있잖아. 기본적으로 우리가 명사가 단수 명사면 명사 앞에 뭐 붙이니? 어나 언을 붙이죠. 단수니까. 자, 근데 사실 선생님이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관사라는 애는 형용사로 취급을 받긴 해요. 하지만 반드시 붙어야 되는 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애들 이제 한정사라고 불러. 뭐 더나 어나 언, 뭐 소유격, 지시사 이런 것들 한정사라고 불러요. 근데 뭐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 뭐 명칭을 아는 건. 근데 어찌됐든 지간에 단수면 반드시 어나 언을 써야 되잖아. 그치? 그리고 이 어나 언, 그리고 방금 내가 엮어서 말한 더나 소유격 이런 애들은 항상 이렇게 같이 명사랑 등장을 해서 명사 구를 만들어주는 기능을 해. 자, 근데 그럼 이 단수 명사를 형용사가 수식을 할 때요. 이때 원래 어수는 어떻게 되니 얘들아? 이거 예문으로 들면 너네 굉장히 쉽게 알 수가 있을 거야. 관사가 먼저 오는지 형용사가 먼저 오는지 이거를 개념으로 생각하면 좀 어렵거든? 근데 니네가 여태까지 많이 봤던 문장들로 한번 상기시켜보자고. 내가 이런 거를 굳이 하는 이유는 장기적으로 기억하라는 거야. 이해를 더 명확하게 시켜드리기 위함과 장기적인 기억을 위해서인데 기억하는 노력조차 되면 안 됩니다. 야, 우리 이렇게 쓰니 pretty girl이라고 써? 아니면 pretty girl이라고 써? 둘 중에 뭐야? 전자가 맞는 문장이고 이게 정문이고 후자는 비문인 거 보이시죠? 결국에는 원래 일반 형용사보다 한정사가 더 우선시돼서 앞으로 등장해야 되는데 내가 뭐라 그랬어? 어나 언, 더 같은 애들 나오면 명사 구를 만드는 기능이 된다고 했지. 명사 구를 만드는 기능이 된다고 얘기했잖아. 그치? 그니까 how가 부사의 성향을 가지고 있을 때 만약에 이 전자의 어순대로 온다고 한다면 how가 부사인데 명사가 오든 잘못된 문장 어순이 돼버리니까 우리는 그때는 어떻게 와야 돼? 형용사, 관사, 명사가 와야 돼. 이해 갔어? 그래서 뒤에 어순은 이렇게 와야 돼요. 형용사, 관사, 명사가 등장해야 되고요. 이 뒤에 문장은 이렇게 등장합니다. 불완전하게 등장을 해요. 뭐 자동사 이렇게 불완전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럴 때 각각의 해석이 또 정해져 있지. 여기 있는 이 명사가 빠져있는 문장 성분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 따라서 해석을 그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자, 얼마나 형용사 한, 명사를 주어가 동사하는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후자는요. 보어가 비어있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명사가 이 보어 자리에 주어와 동격으로 있었던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 주어가 얼마나 형용사 한 명사인지. 그래서 이 주어와 명사를 서로 동격으로 보는 그 느낌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 오케이? 자, 여기까지 내가 거의 how 접속사 뒤에 나올 수 있는 패턴은 거의 다 정리를 해드렸어. 기출에서 이 정도면 뽕 뽑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문장으로 가서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이야. 왼절부터 나왔죠? 주절 앞에 등장했으니까 무조건 부사절이지. 자, 당신이 서 있을 때 욕실 스케일에 서 있을 때래. 자, 그럼 문맥상 당연히 이 스케일은 뭐가 돼야 돼? 저울이 되겠지. 욕실 저울에 섰을 때 그 욕실 저울은 측정합니다. 아니, 자동사가 아니죠. 측정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지금 목적어로 묶여서 in order to 부정사 앞까지 묶여야겠지. 다음에 묶이는 거 앞까지 묶는 게 정석입니다. 그 다음에 how 보자고. 지금 how가 뒤에 much를 데리고 왔어. much는 부사야. 그러니까 여기서 how는 접속사와 부사의 기능을 같이 하는 애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부사 뒤에 upward는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그 형용사 뒤에 force가 명사인 거지. 따라서 부사가 부사를 꾸미고 그 부사가 또 형용사를 꾸미고 형용사가 명사를 꾸미는 어순이 만들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 요 경우 이 force를 뒤에 있는 문장 성분 빠진 걸로 대체해서 조사 처리를 해야 되거든. 지금 뭐가 빠졌니?
단어를 또 모르면 뭐가 빠졌는지 안 보여. 여기 exert 보여 얘들아? exert. 이게 영향을 미치다라는 타동사야. 우리 exercise도 사실 그렇게 사용이 돼요. exercise 운동하다로 쓰이는 경우는 기출에서 거의 없고 영향을 미치다, 발휘하다 이렇게 이제 영향을 주다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이 뒤에 지금 목적어가 없잖아. 우리 이렇게 해석할게요. 따라서 얼마나 많이 위로 향하는 힘을 그것이 당신에게 미치는지. 오케이? 지금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있은 당연히 내용사 뭐가 되겠어? 스케일이 되겠죠. 저울이 되겠지. 그래서 결국에 이 어순대로 와야 되는데 만약에 how 뒤에 요 어순상 뭐 하나라도 바뀌어져 온다 라고 한다면 절대 안 되게 되겠지. 형용사가 부사보다 먼저 오는 경우도 안 됩니다. 왜냐면 형용사는 부사를 수식하는 기능은 없으니까. 그치? 자, in order 투부정사 뭐뭐 하기 위해서 투부정사의 부사적 해석에도 있는 그 해석이죠. 목적의 뜻 가보겠습니다. keep A from ing 나왔으니까 막다로 가야겠지. 당신이 움직이는 걸 막기 위해서. 근데 어디로 움직이는 거야? 아래로 움직이는 걸 막기 위해서래. 어딜 향한? 지구 중심부를 향해 아래쪽으로 움직이는 걸 막기 위해서 당신에게 얼마나 많이 위쪽으로 향하는 힘을 그것이 끼치는지를 측정하는 게 저울이래. 이게 되게 말을 어렵게 써놨어. 보여 얘들아. 이거 평가원 문장이야. 평가원. 사실은 근데 문맥이 있다면 이게 지문에서 등장했던 문장이니까 그 수많은 문장 중에 이거 하나 해석 못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문제 풀 때 내가 요령을 알려줄 거긴 한데 나중에 문제풀이 하면서 이 문장 하나 해석 못해도 저울에 대해서 더 쉽게 설명하고 있는 또 다른 문장들로 추론할 수가 있어. 근데 우리는 이 문장을 가지고 추론을 해야 되잖아. 지금 요 문장밖에 없으니까. 근데 결국 이건 이 얘기야. 저울은 몸무게를 측정한다 라는 얘기예요. 아주 문장을 근데 거지같이 써놨죠. 이것도 이제 그 문맥을 봤기 때문에 선생님도 너네한테 이 문장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결국에는 문맥으로 어느 정도 추론을 하실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언어적 감각이 당연히 필요해요. 영어에서 감 없이는 솔직히 문제를 잘 풀 수가 없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관용 표현 keep A from ing가 사실 여기서는 주인공이었거든. 그거보다 나는 이건 이제 암기니까 앞에서 알려줬기도 했고, 그래서 이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how 형용사 부사 주어 동사의 어순, 그리고 그걸 how 주어 동사의 어순과 해석 차이를 구분하는 것. 요게 사실 이번 29번에선 좀 중요하다고 여기긴 하는데요. 그래도 한 번 더 너네 암기해야 되니까 이 keep A from ing에서 keep 대신에 바꿔 쓸 수 있는 동사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만 정리하면 안 되고 니네도 머릿속에서 동의어들이 뭐뭐 있었는지 하나씩 상기시켜야 돼. 어차피 나랑 테스트 보려면 이거 니네 머릿속에 정확하게 있는 상태로 와야 되잖아. 그치?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 prevent 이런 애들이 있을 수 있겠지? 그리고 prohibit, inhibit 다 금지하다죠. 그리고 뭐 discourage, ban, bar, stop, quit 뭐 요런 애들이 우리가 등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요거 이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deter도 하나만 정리할까? 단어를 최대한 많이 정리해야 돼. 니네가 워낙 단어를 많이 안 해오니까 동의어 할 때 단어를 다 외우셔야 돼. 오케이? 자, 이 정도로 우리가 동의어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빠진 거는 앞에서 다시 보충하셔갖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강의 러닝타임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워낙 개념이 많다고 테스트 보는 친구들이 얘기를 해서 29번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잘 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볼게요. 빠이!